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바우처 형식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중기부에서 2025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3차 지원 계획을 공고했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특성별로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지원, 마케팅 등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의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즉 일반 바우처라든지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그리고 재기 컨설팅 바우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3차에서는 이 중에서 일반 바우처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기업별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만 기업 분담금도 매출액 기준으로 15%에서 55%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3차 지원 계획을 이렇게 5월 1일에 공고를 했는데요. 1차 지원 계획, 그러니까 2025년 전체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공고는 작년 11월 8일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 공고를 할 때 전체 예산이 614억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원 계획이 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지원 계획을 이렇게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업의 목적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혁신 성장,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60억 정도고요. 사업 기간은 금년 11월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는 완료 보고서 제출을 하고 점검이 완료돼야 됩니다. 관리 기관은 중진공이고요. 사업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기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행기관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지원, 마케팅 이런 분야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행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칭을 받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정부 지원금이 5천만 원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요 기업 분담금이 있습니다. 기업 분담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매출액 대비 15%에서 최대 55%까지 여러분들이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매출액 기준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 절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청하느냐 하면 혁신 바우처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이런 활용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화면을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늘상 PC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화면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혁신 바우처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신 이후에 6월까지 평가하고 최종 그 사업 운영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7월까지 관리기관하고 선정 기업, 여러분들 기업 간에 기업 분담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진공에 여러분들이 선정되시면 기업 분담금 앞서 언급했듯이 매출액 기준으로 15%에서 55%까지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수행기관,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지원,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행기관과 여러분들을 매칭을 하면 사업 수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바우처를 발급을 받으셔서 사업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청 대상은 이제 여기에서 이 공고문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자, 그 지원 대상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들이라든지 또 단 여기 이제 회상인가 받은 기업이라든지 중진공으로부터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기업, 그래서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세금 체납 그런 분들, 휴폐업 기업이라든지 불건전 그런 제조업, 도박, 게임 장비 이런 것들,
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특수기업. 그래서 요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 5년 동안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뭐 이런 참여 제한 중인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 기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2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접수 마감은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추가 접수가 불가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제, 온라인 시스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신청 방법은 혁신 바우처 플랫폼, 이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혁신 바우처라고 치시면 여러분 온라인 그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치시면 그 메뉴가 나오고요. 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홈피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 가입하시고 사업 신청 시에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그리고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일 사업 연도 내 동사업 1회 참여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국 지역 본 지부 중에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해당 중진국 지역 본 지부는 별점 4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혁신 바우처 플랫폼 여기 들어가셔서 메뉴판이 있고요. 여기서 서비스 검색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수행기간을 확인한 다음에 수행기간에 대해서 희망 순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떤 수행기간을 통해서 내가 컨설팅을 받을지 또 기술 지원을 받을지 마케팅 지원을 받을지 요거에 대한 희망 순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정된 수요 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수강이라든지 협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된다는 거. 그리고 사업 완료 이후에 정산하지 않으면 환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자 협약이 있고요. 3자 협약이 있습니다. 이자 협약은 중진공하고 여러분들 기업, 수요 기업이죠. 여러분 기업하고 이제 이자 협약을 해서 다부담, 기업 분담금 이거를 매출액 기준으로 15%에서 55%까지 이렇게 분담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자 계약이 있습니다. 3자 계약은 운영기관과 수행기관, 수요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업은 여러분들 수요가 있는 여러분 기업이고요. 수행기관은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여기 수행기관 선택해서 희망순위 작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기관은 뭐냐면 운영기관에서 이 수행기관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컨설팅할 기관은 참여해라. 그리고 기술 지원, 마케팅 각 분야별로 수행기관을 운영기관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은 예를 들어서 컨설팅 같은 경우는 한국 스마트 컨설팅 협회가 있고요. 또 한국 경영기술 지도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한국 산학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여기에서 이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이제 3자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원 사업 수행한 과업 내용이 중복일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된다. 요거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우처가 4가지 형태의 바우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 3차 지원은 일반 바우처에 대해서만 신청 접수를 받으니까요. 요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바우처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해야 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본법의 산업표준산업분류 C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여야 됩니다. 120억 이하인 소기업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에는 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 중에서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그러니까 컨소시엄이죠. 컨소시엄 구성해서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하고 추진을 한다. 그래서 2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렇게 주관기업이 신청해서 추진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지원, 마케팅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야별 한 개씩, 그러니까 분야별 한 개씩이라는 거는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이 분야별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칭 이후에는 분야별 바우처 협약 금액 한도 내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1회 추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에 협업 승인 후에 기술 지원 마케팅 분야는 신청 가능하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이런 경우는 승인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야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컨설팅과 기술 지원, 마케팅 3개 분야가 있는데요. 이 3개 분야에서 3개 프로그램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컨설팅 같은 경우는 경영기술 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밸류체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경우에는 또 여기 가업 승계까지 있습니다. 노동법 대응 이런 부분들까지 있으니까요. 컨설팅 받으실 분들은 이게 한도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 5천만 원까지니까요. 여러분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기술 지원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3개 프로그램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얘기했죠. 3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3개까지 가능한데요. 우선 AX, DX 추진 전략. AX는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용어고요. 다시 얘기해서 기업의 어떤 아날로그적 요소들을 다 디지털로 전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 환경을 구성하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리고 AX는 이제 최근에 나온 용어죠. 그래서 AI로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진단이라든지 이런 AX, DX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하는데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또 시제품 제작하는 거, 목업이라든지 제품 형상 구형하는 거 이런 부분, 또 시스템, 시설 구축하는 거, 이런 생산관리 정보화라든지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든지 공정 설계, 생산 정보 디지털화 지원 이런 부분들에 또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지식재산권, 기술 사업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하는 데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또 제품 시험 인증, 연구 장비 활용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는데 또 1,500만 원 이렇게. 또 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3개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지원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포장 디자인, 개선을 하고 싶다라든지, 또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파이, 이제 기업 아이덴티파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또 브랜드 아이덴티파이 개발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슬로건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부분에 2천만 원, 또 홍보물 제작하는데 또 이렇게 2천만 원, 브로셔라든지 카탈로그, 홍보 영상, 홈페이지 이런 것들, 또 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 광고 이런 부분들도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3개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최대 신청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비스 지원 내용이 수행기관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순위 아까 선택을 했죠. 수행기관마다 변경될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우처 이용 절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자 협약, 앞서 말씀드렸죠. 중진공하고 여러분 기업 간에 이자 협약을 하시고 또 바우처 발급을 해드립니다. 중진공에서 이제 협약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기업분담금 입금을 먼저 하시고 그래야만 정부지원금이 됩니다. 기업분담금 먼저 보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면
자부담이 15%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초과 120억 이하 같은 경우가 최대 55%까지 이렇게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요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금을 하시면 정부 지원금 지원하면서 바우처가 발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3자 계약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수혜기업과 운영기관 앞서 얘기했죠. 컨설팅 같은 경우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또는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은 한국산업연합회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운영기관과 여러분이 희망순위로 선정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 간의 3자 협약을 통해서 수행계획서 수립을 하고 3자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업 수행을 이제 수행기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수행계획에 따라서 사업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비 정산을 하는데 요거는 중진공과 운영기관 그리고 수행기관 간에 그래서 사업비 정산을 이렇게 하시고 완료보고서를 검토하고 세금계산서, 부가세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사업비 정산까지 끝나게 됩니다. 11월까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바우처 사용기간은 11월 15일까지 최종 결과물 제출하면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엄수를 해야 됩니다. 11월 15일까지 최종 결과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입니다. 신청 서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 사업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혁신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사업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역시 온라인 통해서 체크 인증하시고 사업계획서 요거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서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세청 확인본이라든지 이런 거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자세하게 여기 공통부대 가점사항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해당할 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뒤에 구비 서류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서는 이렇게 혁신바우처 플랫폼에 들어가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서라든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사업신청서 작성할 때 업로드하시면 된다라든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쭉 읽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중요하겠죠. 평가 절차, 서면 심사하고요. 진단평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는 신청 요건이라든지 지원 대상 여부, 사업 추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고 5득점 순으로 하는데 현장평가 대상 선정을 합니다.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할 때 혁신 역량 진단과 현장평가를 실시를 해서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최종 선정을 합니다. 사업운영위원회는 중기부와 중진공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 최종 기업 지원 기업을 선정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산에 따라서 최초 신청 금액이 조정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의처가 있습니다. 일반 바우처 이번에 3차 지원 같은 경우에 1357 공통 대표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051-751-9847-9851로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계획서 요거 쭉 보시고 요거를 이제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협업계획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진공 소재지 관할구역 이렇게 주소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중진공 지역 본지부가 소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 서부 지역 본지부는 금천구에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3차 지원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